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영훈의 만사인통. 오늘도 만사 형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 뉴스는 일단 제1야당 국민의힘 내부가 매우 소란합니다.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을 가로 세로 연구소 강용석 등이 강용석 김세의 이 두 사람이 주 운영진들인데 아주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골자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김성진이라고 하는 카이스트 출신 IT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2015년인지 몇 년 전입니다만 두 차례 대전 유성에 있는 한 호텔 지하 1층 룸살롱에서 두 차례 걸쳐 술을 마시고 성상납을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본인 입으로도 또 대표실 직원을 통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 근데 약간 뉘앙스가 묘합니다. 없다라고 하는데 수사받은 적이 없다.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성상납이라는 게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지금처럼 국민의힘의 대표였다면 아마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때는 그냥 종편에 출연하는 그냥 원외위원장을 맡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 미미한 존재였기 때문에 굳이 한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둔 듯 수사기관에서 자기를 불른 적도 없고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는 말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은 성상납을 받았는지를 부인한 것인지 애매합니다. 아주 애매한 표현으로 일단 빠져나가고 대전지검 관계자들도 김성진이가는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징역 9년을 받고 수백억 원의 돈을 그 투자자들한테 받아가지고 챙긴 그런 혐의라고 합니다. 김성진이 또 정치인에게 성상납을 한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대전지검 관계자의 비공식 멘트를 근거로 삼아 안간힘을 쓰며 빠져나가려고 조기시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강용석, 김세희 이런 폭로자들은 당장 고발해라. 고소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오늘이라도 금명간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고소인지 고발인지 하라라고 오히려 혼장당하고 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뿐만 아닙니다. 이미 무슨 TV라고 하는 곳에서도 또 다른 이준석 대표에 관한 성 스캔들 비슷한 걸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도 찜질방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듣고 있습니다. 청호동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아직도 총각이죠. 여자친구는 있다고 합니다만 조금 젊은 그런 혈기 이런 것들을 그런데 풀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단히 비난할 일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1야당의 대표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부닥치더라도 당당해야 해도 결코 거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성상납이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거짓이 아니냐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과연 이준석이 무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객관적 사실이 그럴지 저는 굉장히 의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성상납을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룸살롱에 2차례 간 것은 부동의 사실로 보이고, 그러나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호스테스와 다시 호스텔 방으로 가서 또 성상납을 받았는지는 또 차후에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 그런데 이 한 건이 아니고 이 2건 룸살롱, 유성구가 유흥가로 유명한 곳이죠. 유성은 전도 옛날에 있었고, 유성에서 이 2차례 룸살롱 접대 뿐만 아니라 천호동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디 찜질방 이야기도 나오고 뭔가 좀 복잡합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도 골치가 지끈거릴 거고,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선생이라고 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더욱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정리를 생각하면 버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끌고 가자니 이 대형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스스로 조수진 이런 사람들과의 충돌 때문에 선대위 상임위원장도 사표를 내버리고, 또 홍보미디어 본부장도 또 내팽이 치고 밖에 나가서 외곽을 돌면서 이 방송 저 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 흔들고 해당 행위를 막 하던 참에 이런 악재가 터졌습니다. 자기에게만 악재가 아니라 이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당에도 큰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초선의원 20명이 결의해 자수할 것을 권고가 아니라 사실 경고입니다. 쫓아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견이 표현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준석이 오늘 끝장 토론하자 20여 명의 초선 의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초선 의원들은 당신부터 자숙을 하고 그 뒤에 끝장 토론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차후에 보자. 당신 잘못된 행동부터 고치라 라고 싸늘하게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당 대표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여당을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격을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김영환 과기부 장관도 한 김대중 정부 때 발탁이 된 사람입니다만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환은 이준석에 대해 좀 오래전 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종편에서 이준석이 이재명을 편들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린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재명을 편드는 말을 보고 경악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놓았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김영환 TV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이런 성상납 스캔들 이런 것들이 검찰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이라든지 이런 수뇌부와 그 정보를 아마 공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김영환 위원장은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 때문에 들미를 잡혀 여당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 총리를 한 것이라면 이런 진지 하나 붙습니다. 붙고 김영환은 이건 정치 공작이다.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정치 공작이고 이준석 개인의 문제나 그런 차원을 넘는 이준석 개인의 스캔들 차원을 넘는 야당 분열 정치 공작이라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의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여당을 한 번도 공격하지 않고 송영길과 둘이 토론하면서 아주 희덕거리고 하는 그런 꼴을 보고 저 친구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하루빨리
끌려나가는 사태를 막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조속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의힘은 더욱 힘들어지고 윤석열 후보도 부인 김건희 씨 진정성 있는 사과로 김건희 리스크를 없애서 다시 반등하려다 이준석 리스크로 이제 다시 또 주춤하는, 잘못하면 또 이재명에게 추월당하는 그런 한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준석, 너희놈! 정신차! 어디다 두고 이놈! 김종인, 윤석열도 빨리 정리를 할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오늘 제가 주필리는 자일보는 이재명은 정말 이렇게 시장이라고, 인허가권을 진 시장이라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충격적입니다. 충격. 수상한 시장님 이재명, 이 건물과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시험에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육복지시설로 허가를 받고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설계를 완전히 교회로 만들고 지금 교회용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신문기사가 맞다면 그때 불법 건축물로 판정이 됐어. 여러 가지 그 세금 등을 포함하면 지금 한 10년 세월, 10년 안 됐나? 8년. 1,500, 2,000억 원의 그 세금과 추징금 등을 물려야 될 건데, 이재명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직권으로 영접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세금도 안 낼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이런 폭로기사입니다. 성남시는 이재명의 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밀실 인허가 특혜가 뭐 여러 건이 나옵니다. 이 신문에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심층 취재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뭘 말하겠습니까? 대장동 게이트 이런 것들이 기자들을 만나 내가 설계했다라고 했다가 말을 또 바꾸고 했습니다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떡주무르듯 인허가권을 갖고 성남시 온갖 특혜를 주고 또 뭘 챙기는지 정말 하나하나 낱낱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검찰, 경찰, 이 한심한 수사기관들, 공수처, 윤석열 뒤만 캐는 윤수치. 지금 공수처는 야당 의원 105명 중 60명,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이런 문피를 떼버려야 될 한심한 기관을 조국이 민정수석 때 청사진을 그리고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가 정말 잘하는 기관이 돼 덕담이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이 꼴이 돼 있고 국회의원 야당 사찰하는 기관이 돼 있는데 한마디만 없습니다. 통신조회처라고 비아냥거리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있습니다. 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꽁꽁 숨어서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대통령, 무능, 무책임, 무대법, 탈원전 같은 거는 끝까지 우기고, 그래서 지금 대선이 끝나면 두 자리 스스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한심한 문재인 대통령. 130일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이렇게 깃을 무너뜨리고 기강은 온갖 군데서 흔들려 만들고, 정말 한심한 대통령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양아치 운동권, 민주노총, 정규조, 참여연대, 민변 이런들 등에 올라타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가다 보니 벼랑 아래 와 있고 곧 떨어지기 직전인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에 의한 국가사회주의 체제로
나라가 진짜 벼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것도 문재인처럼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자기가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벼랑하게 달려갈 겁니다. 본 회프, 디트리히 본 회프라는 독일의 목사가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 때 미친 자가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 하느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했지만 우리는 그 미친 자를 운전석에서 죽여서라도 끌어내야 한다는 말을 한 분입니다. 이재명과 같은 나라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70일 남았습니다. 3부 대선 여러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자, 일본은 이재명을 비판하는 그 총록 기사와 함께 사설에서 첫 번째 사설에서 이재명 아들 수상한 고려대 입학 외국어 특별 진영인데 사음수생 그쪽은 재수생이라고 합니다만 외국에도 가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 외국 특별 진영으로 60대 1인가 이래 60명이 멀린데 한 명 이재명의 아들이 합격을 했고 이 전형은 바로 그 다음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병력 과입 시는 모든 국민이 당사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 이슈가 불거지는 순간 문제가 있을 경우 견딜 만한 장사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확실하게 답변하고 고제도 정신을 차리고 고려다 왜 민족의 사회는 고려다 이렇게밖에 안 돼? 조국 이재명까지 이게 뭐하는지. 두 번째 사실은 내년 대선이 끝난 뒤 4월 달에 전기료, 가스료 다 인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고집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팍팍한 생계, 민생에 또 부담을 덜지게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제가 장기표라는 분을 아시죠? 조영래,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했을 때 1971년입니다. 평화시장 청계 피복 시다바리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이 권위를 위해 자기 몸을 불살라주죠. 나에게는 왜 대학생 친구가 없느냐고 절규한 그 말에 조영래와 장기표는 의기투합에 그 장례식을 성심성의 끝으로 노동운동의 불꽃을 땡겼습니다. 지금 민주노총과 같은 기종노조가 떵떵거리며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청구서를 끊임없이 내놓고 지금 또 이재명 지금 민주노총은 경기노총 경기동부를 우리 장악을 했습니다. 택배노조 건설노조도 같은 비정규직들 앞세워 며칠 전 출소한 이석기가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전자팔찌를 차고 집에 있겠지만 그러나 교실을 열릴 겁니다. 민주노총이라든지 경기도공구에 이재명을 반드시 당선시키라.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기표 그런 노동기족과는 다른 평생을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약간 당달봉사입니다. 아니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경선에 나온 사람하고 손을 잡았다. 이 나라를 바르게 활력 있는 국가로 대장동 게이트 같은 거 밝히려고. 그런데 며칠 뒤에 일주일쯤 뒤에 최재형 이런 방법 상의도 없이 홍준표에게 가버렸습니다. 좀 바보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순수하게 이럴 데 없고 지금 대장동 불법 수익 환수 게이트를 만들어 상임 대표를 하면서 연일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상규명 또 상임 고문도 맡고 여러 가지 돈이 안 되는 본인 말로 돈이 안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남 참전수당 35만 원에 또 기초임금 30만 원, 그다음에 본인이 받는 30만 원 해서 95만 원으로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운동의 원로이고 그런 사람이 단돈 95만 원으로 25명짜리 살아. 제가 그 한 명을 얼마 전에 인터뷰 해가지고 뭐 좀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걸 좀 안타깝게 여기면서 했으니 잘 보실 분 보십시오. 저희 신정동아일보는 빗들이의 기획기사네요. 아주 그 순간 냄새를 풍기는 기획기사를 일면 톡으로 올렸습니다. 뭐 연말연신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조선인 강제노예 광산 사도광산이라는 게 유네스코 등재를 군함대에 이어 한다는 그런 걸 동경 특파원이 아주 자세하게 심층을 했습니다. 공수처에 있는데 105명 야당 의원 중 60명 통신줄 하는 이런 기관 빨리 문패를 깨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진욱과 그 여문가 하는 차장 그 꼭대기부터 정리를 해. 이렇게 나라를 소란하게 만드는데도 꽁꽁 숨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동아일보에서 가장 눈이 띄는 건 이 칼을 송평인 무슨 소리였나? 송평인의 윤석열 이재명이다. 우리 문과위기다. 두 사람이 가까운 한계. 우리 문과위기 문성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과 이과는 취직이 잘 되는데 문과는 취직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 송평인 논설위원은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부족하다. 중앙대 법대를 나가지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선전공에서 일약 대선 후보가 됐는지 모르지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고 뭐 말을 바꾸고 그 양심에 털이 난 듯한 후보 이러면서도 조금 더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그런 것은 대학 때 철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하는 그런 똑바로 된 인격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라는 매서운 질타를 보내면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한 단면을 아주 날카롭게 잘 해부했습니다. 이 송평인 노세는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독서도 많이 하고 생각도 깊이 하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구술을 하긴 했지만 잡지식은 좀 있는지 모르지만 깊이 있는 정말 역사를 통찰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잦은 말실수도 하고 그런다는 그런 비판을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콘텐츠 품격 오늘 일면 기사와 그 전에 고시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그 잔잔한 현명히로 들여다보듯한 휴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아마 팀장이 모양입니다. 동아일보 편집 부국장으로 있는 사람의 칼럼인데 그 컨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좀 걱정도 했다. 그러나 의외로 뜨거운 반향 때문에 우리 신문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뭐 그런 논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임금희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박범계다 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박범계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정말 문제고 어떻게 이런 정치적으로 피상되고 야당 후보의 뒤를 밟고 어떻게 야당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여당 삼선의원 놈을 이 대선 한복판에 본부장을 시키고 있어. 이 한심한 문재인 대통령 이 박범계라는 놈 이놈 검찰에 당연히 김건희 놓지 못해서 주가 조작 돈을 투자했으면 수사를 하지 왜 안 하느냐.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이런 한심한 자리를 어떻게 법무장관이 두고 있어. 문재인 박범계 이것들 늘 침을 덮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국법 질서를 이렇게 허물들이고 있고 그런 놈이 또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나. 누가 대통령이야 문재인. 정말 한심. 문재인이 저지른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라고 하는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걸 만들었어.
제대로 수사한 건 한 건도 없고 윤수철하고 불리듯이 야당 후보 때려잡을 궁이나 하고 자기들을 비판한 기자들을 통신주의로 압박하고 야당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을 통신주의를 하는 정치적 편향에서는 극도로 의심받고 실력은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아마추어에 불과해서 좀 어쩌고 하는 어떻게 이런 돈을 100억, 200억 예산을 쓰게 만들면서 만드나 문재인 박범계 이놈 나쁜 놈 박범계 너는 그 정권이 교체되고 너가 국회의원 신분이라 방패는 방어막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 이거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문책을 당할 가능성이 난 굉장히 높다고 본다. 국회의원이라 뺐지 뒤에 숨어서 너가 버티려고 하겠지만 지금 하는 짓들 또 그전에 했던 일들 민정수석을 가라마와리 제추고 일요일날 인사를 대통령이 바로 보내는 행태 너가 한 저질은 너희 것들이 다 나중에 심판받는 날이 올 거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양산사주로 돌아가 잊혀진 존재로 평온한 삶을 누리고 50분 거리 봉하마을 그 길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이자 동지인 노무현 대통령과 마음의 대화, 영혼의 대화를 달리면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을 바꾸시오. 어떻게 이렇게 진영이 갈라서 서로 죽고 살기로 하듯 한 대선판에 저렇게 편향된 한쪽 손을 들어주는 자들을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이 또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당신은 양산으로 잠시 갔다가 반드시 큰 코를 다치게 될 거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국 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두 장관이라도 교체를 좀 더 공정한 사람으로 반드시 하지 않으면 크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오. 오늘 제가 많이 흥분합니다. 박범계라는 형편없는 자가 나는 이 자를 한 번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 자가 법무부 장관을 참칭해서 한 온갖 나쁜 짓들 하나하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고 몇 번 목이 피가 나도록 외치고 또 외치여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같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뽀 때로는 또 신의도 별로 무신의 그래서 업적도 찾아볼 게 없습니다. 누구는 과칠공상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4년 10개를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과구 공 하나도 제일 그래 하나 정도 대북 그렇게 중국에 매달리고 백두혈통의 김정은 김대중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뭐가 돌아왔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는 커녕 오히려 SLB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핵전력 능력만 극대화시켜주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중 지자세 외교에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일본과는 아예 단절이 되어버리고 국제사회에서 놀림감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 외교 안보의 외교의 등신 같은 자가 국가 최고 지도자이다 보니 빚어진 일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자들은 해바라기처럼 또 문재인 같은 자는 머릿속에 텅 비어 있는 사람에게 친중 원미 미국과는 떨어지고 미국과는 종북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친북적인 그런
외교적 어프로치, 접근법을 머리가 텅 비 있는 사람에게 입력을 시켜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소식을 계속하기 위해서 참 송구합니다. 그래도 오늘 부암동의 박물관을 세운 유창종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유금마당 미술관 관장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제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박물관들에 있는 단풍나무 이 새순, 아주 연분홍 빛깔로 고운 자태 사진에 담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춘 3월이 되면 좋은 나라가 되어 있을 거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깊지만 봄이 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이 꼭 그때인 것 같고 잘 견뎠어. 이 오미크론 이제는 코로나 이놈들한테도 지지 말고 건강하게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고 연말연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